예, 계속 강조하는데 테마가 나오면 유동적 무효, 무권대리, 임의대리, 무효행위 추임, 무권리 시험을 추임 어떤 제목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익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지금은 합의예요. 합의면 이 지문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합의의 특징은 동일한 목적이에요. 예컨대 공동사업에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을 누구랑 같이 하는 파트너가 누군지 중요합니다. 그런 특성을 반영해서 공유와 차이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묻는 거였습니다. 먼저 합의자의 권리는 합의물 전부에 미칩니다.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 합의자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하지만 공유의 경우는 공유물 분할 청구가 가능하죠. 자, 세 번째, 합의자 중 1인이 사명하면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를 못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공유 지분을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네 번째,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도 각자 할 수 있다는 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런 특징 때문에. 반면에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항상 공유 지분과 공유물은 구분하고요. 공유 지분의 처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공유분의 처분이나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 항상 구분하셔야 합니다. 5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요거 테마로도 잘 나옵니다. 앞으로 보시면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교환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 교환 계약이에요. 항상 교환으로 쓰여 있으면 뭐로 쓴다? 계약. 그러면 계약은 법률행위다. 법률행위의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거는 법률행위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자,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 법률행위가 뭐가 있었죠? 계약이 있어요. 법률행위 대표적인 계약이에요. 대표적인 게 매매, 그 다음에 교환계약. 교환도 계약이잖아요. 그런 물권 변동,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요. 그런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이렇게 법률,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점유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도는, 자, 점유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전, 점유취득 시효 완성은 원시 취득이지만 법률의 245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 얘기는 등기하기 전에는 이 이전 등기 청구권에만 있는 거고, 이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이에요. 취득 시효 완성에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을 취득한 바, 소유권 취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채권인 거예요. 그럼 채권의 양도예요. 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의 계약만으로도 그 채권의 기속 주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바뀌지만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그 채권을 행사하려면, 즉 행사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한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아니면 채무자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입니다. 채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채무자 누구예요?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아니다. 채권의 양도는 통상의 채권 양도처럼 양도인이, 즉 점유취득 시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한 양도인이 누구한테? 채무자 누구냐면 점유취득 시 완성 당시에 소유자, 법률상 소유자입니다. 그 사람한테 통지하면 이 점유취득 시 완성이라는 소유권 이전 등기한 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점유취득 시 완성 당시에 법률상 소유자, 그 채무자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점유취득 시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와 동의 없이, 이렇게 달리 이렇게 붙겠습니다. 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정확한 출제 지분은 아니에요. 양도는 가능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채권, 양수받은 채권을 대항할 수 있냐 문제인데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걸 묻는다. 원소유자 동의가 없어도. 왜 이게 나왔냐면 요거 때문입니다. 5번과 관련해서. 자, 점유취득 완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 경우는 통산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채무자 승낙만 있으면 양수인이 채무자 상대로 그 권리를 행사했어요. 즉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5번부터 보겠습니다. 매매로 인한 거.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자, 매매도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즉 채권이에요. 채권의 양도예요. 그러면 앞서 본 것처럼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매수인이, 즉 양도인 매수인이, 자, 채권자는 지금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한 것만으로도 이 채권을 양수한 제3자가 직접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게 쟁점이 된 거예요. 앞서 본 건 점유취득 시 완성을 한 경우에는 통지무와 대항력이 생겼어요. 하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다르다. 이 경우에는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이렇게 하게 되면 중간 생략 듣기의 합의까지 필요가 없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을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명법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승낙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간 생략 등기 합의와 똑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점유취득 시 완성이란 이전 등기 청구 양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점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이제 볼 거 있습니다. 근데 앞에 먼저 보겠습니다. 2번과 3번의 차이점이 정말 잘 나오죠. 잘 나온 거 이제 확인하실 겁니다. 세 번째,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는 상, 매수인의 이전 등기.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수인의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 게 원칙입니다. 근데 소멸시효는 중단돼요. 권리를 행사하고 있을 때. 근데 매수인이 뭐하고 있죠?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고 있다. 이 얘기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 얘기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잘 나오죠?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자, 이거 이제 관련해서는 좀 나올 또 한 게 높습니다. 매도인, 매수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인도를 해줬어요. 등기 서류를 줬는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 경우에 매수인이 매도인에서 소유등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이게 채권이에요.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이 채권을 권리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중단돼요. 그러면 이 매수인이 인도를 받아서 사용 수익하는 경우는 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그 얘기는 소멸시효가 중단하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 안 돼요. 이러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자기의 권리 행사로서 처분했어요. 제3자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리고 점유를 넘겼어요. 인도를 해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더 이상 점유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점유를 상실한 순간 매수인의 매도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까 쟁점이 됐어요. 만약에 매수인이 이 잼사에게 목적물 점유를 넘겨주고 더 이상 매수인이 더 이상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쟁점이 된 건데, 대법원 판례는 비록 매수인이 제3자에게 처분해서 더 이상 점유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되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점유해서 사용한 사용수익, 소유권의 내용인 사용수익만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되는데 사용수익보다 더 강한 처분의 경우는 더 강력한 권리 행사를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판례 내용이고 간혹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게 매매와 관련된 쟁점이에요. 소멸시효에 관련해서,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이게 나와요. 사용수익하고 더 나아가 매수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또 제일 중요하냐면 요 내용 때문에요. 한편 그러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건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럼 점유를 하고 있으면 취득시효가 완성되게 되면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법률상 소유자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자가 앞에 본 것처럼 이건 채권을 양도한 게 아니라 목적물의 점유를 처분하는 거예요. 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자야. 이걸 미등기 상태에서 처분한 게예요. 처분하는 게 보면은 그럼 점유를 넘겨줘요. 그럼 점유를 상실한 거죠. 그럼 점유를 상실한 순간
쟁점 1. 기존의 점유취득시 완성으로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채권에 소멸되냐? 소멸은 되지 않아요. 점유를 넘겨줬다고 해서 제3자에게. 이런 경우입니다. 자, 소유자가 있었는데 점유자가 있고 취득시효가 완성됐어요. 취득시효 완성됐어요. 그럼 점유자가 소유 등 전국권을 채권을 갖게 됐죠. 그럼 이 사람은 이 완성 당시에 소유자 상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가 진행이 안 돼요. 중단돼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될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될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취득시효 완성을 한 사람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겼어요. 그 얘기는 이 사람이 점유를 상실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 기존에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운명에 대해서 묻는 건데 비록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즉 취득시효 완성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기존에 접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그 순간 소멸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채권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쟁점. 그러면 점유를 상실한 시점부터 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 것은 아닐까? 그런데 방금 매매에서 봤잖아요.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매수인이 미등기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다. 같은 패턴 아닐까? 하는데 이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에 제3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줬다 하더라도 그 순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되지 않은과 더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 아닐까 하는 게 쟁점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 매매와 관련한 경우와 차원이 틀려요. 결과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똑같은 결론인데 그 점유자가 제3자에 처분했을 때는 매매의 경우는 여전히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거에 90년대 판례가 나왔고 쟁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매매에 관련된 것 때문에. 점유취득시효 완성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이론이 계속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뀔 거다. 자, 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처분할 점유를 승계해 주더라도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틀렸다.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지만 이 경우는 접니다. 최근에 이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억을 해주십시오. 꼭 나올 겁니다. 올해 아니더라도 내년 꼭 나오는 내용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때는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가면 소멸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매매와 차이점, 요거 중요합니다. 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더라도 시효로 소멸한다? 아니다. 틀리죠. 점유가 계속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근데 점유를 잃어버렸다. 점유를 넘겨서 상실했다. 어떻게 된다? 일단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조건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하나만 더. 자, 뭐냐면 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로 인해 이전 등기 양도는 달라요. 점유취득 완성의 경우는 통산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 통지만으로도 대항력이 생기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뭐다? 승낙을 받아야 한다. 채무자인 매도인 승낙을 받아야만이 양수인이 매도인 상대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또 하나가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양도예요. 자, 먼저 유효한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이 유효하면 그 명의신탁을 해소하는 방법은 해지예요. 그럼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되면 자, 명의신탁자가 있고 명의수탁자가 있어요. 약정이 유효하고 이 유효한 약정에 따라서 등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게 되면 대내적인 소유자가 누구죠? 명의신탁자이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예요. 그리고 이 약정 안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 등 기타 사유로 종료되면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런 약정이 다 돼 있어요. 근데 명의신탁을 깨는 방법에 보면 해지가 있어요. 해지.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면 이제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계약의 해지와 효과처럼 등기는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 별도의 등기 말소 같은 조치가 없다더라도 누구한테 간다? 이 사람한테 가요. 이 사람이 해제하게 되면 소유권자가 돼요. 그러면 명의신탁자 입장에서는 등기가 지금 실제와 다르죠. 등기부산 여전히 수탁자가 등기되지만 명의신탁 해제하게 되면 법률상 소유자는 이 사람이 돼요. 그러면 등기와 실제가 일치하게 되면 소유자는 214조에서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거. 그런데 이 약정을 기초로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소유권의 기초에서 214조 등기 말소를 하게 돼서는 뭐죠?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렇죠. 소유자는 213조나 214조를 했는데 214조 대책이 뭐죠? 등기 말소잖아요. 자, 정리하면 약정이 유효해요. 유효한 경우에 해지가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계약 해지하면 채권행위가 해지로 해서 소급헌 아니면 장래에서 효력이 없어지면 변동된 등기는 물권 변동은 별도의 말소가 없더라도 유인성에 따라 물권의 유인성에 따라 자동적으로 돌아가죠.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 법률상 소유가 되잖아요. 해지를 하게 되면.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 행사가 뭐가 있어요? 내가 소유자인데 지금 외형상 누가 돼 있어요? 수탁되잖아요. 그럼 말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214조예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자가 214조에서 말소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런데 소유권에 기해서 214조도 행사할 수 있지만 또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정에 기초해서. 약정에 따르면 어떤 약정이면 약정에 따라서 신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등기를 해줬죠. 그런데 이 약정 안에는 명의신탁 관계 끝나면 돌려주는 것도 약정이 돼 있어요. 그 약정 안에요. 명의신탁 약정 안에는 약정 관계 마무리되면 돌려준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인 거예요. 왜냐하면 반환할 의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객관적으로 성립해서. 따라서 이 약정이 종료됐음 이유로 약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채권적 청구냐. 약정에 기한 거는. 지금은 어떤 거다?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는 이 약정에 기초한 거예요. 채권인 거예요. 그럼 똑같이 채권 양도,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통지만으로도 대항력 생긴지가 쟁점이 되는데 매매 경우처럼 동의는 승낙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21년도에 대법원 판시 내용인데 요 내용과 다 겹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 청구 양도도 통상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의 승낙, 명의수탁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만이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의 이 소유권을 기초해서 214조 행사인지 약정에 기초해서 하는 건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또 어디 나오면 임대차예요. 임대차는 임대인 소유자예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소유자인 임대인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또한 임대차 계약의 기초에서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게 약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생각하십시오. 소유권에 기하면 213조, 214조가 있어요. 213조는 뭐죠? 반환 청구권. 내용이 소유자는 점유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13조 단서. 244조는 뭐죠? 방해, 제거나 방해라고 쓰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의 염려가 있으면 방해, 배제를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214조예요. 예방이나 배제,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예방이나 아니면 손해담보를 청구할 겁니다. 213조, 214조고 나머지 제한물권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죠. 패턴이 물권적 청구권은 기본적으로 소유권에서 한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일단 소유권에서 배우죠. 소유권에 기해서 213조와 214조가 나누고요. 이거는 반환 청구권이고 214조는 방해가 있으면 방해 제거, 방해 염려가 있으면 방해 예방이에요. 그러고서 다른 물권 같은 게 이렇게 하죠. 자, 용의물권 먼저 볼게요. 지상권. 지상권의 경우에는 213조와 214조를 적용한대요. 그에 따르는 지상권자는 반환 청구권도 할 수 있고 방해, 제거 내지는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권은요. 지역권은 214조만 적용돼요. 즉 213조는 적용이 안 된대요. 따라서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고
단지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요. 213, 214 다 준용이 되는데 그 얘기는 전세권자는 반환 청구권이라는 물권적 청구권과 예방이나 아니면 제거,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당권은요. 214조만 돼요. 즉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를 못해요. 저당권의 목적물이 제3자에 넘어갔다 하더라도 반환 청구권 행사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14조만 적용되어 있는 213조가 적용 안 되거든요. 유치권은요. 없어요. 유치권은 213, 214조가 적용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따라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이란 자체가 아니라 뭐해서 점유권에 기해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있잖아요. 점유가 침탈될 때는 해수 청구권, 점유 해수 청구권. 방해를 받았을 때는 방해 제거, 아니면 방해 염려했을 때는 방해 예방. 점유권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이. 요게 저당권과 관련해서 잘 나오고요. 지역권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죠. 유치권도요. 유치권도 점유권에 기해서. 213, 214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있어야만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요거 정리를 하십시오. 이참에. 저당권,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취된 걸 자신의 반환할 것을 청구하려면 뭐가 적용이 되었죠? 213조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근데 저당권의 경우는 213조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진전 명의 회복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의 법적 성질은 뭐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이다. 214조다. 이 얘기는 원래는 등기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말소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즉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가능하다. 무슨 원리로? 진정 명의 회복 원리로. 즉 진정 명의 회복 원리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조는 214조다. 214조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인 겁니다. 자, 3번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214조에 기해 방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방해한 자에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214조에서 방해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미등기 무허금의 양수인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했다. 자, 방해 배제 청구권. 소유권에 반환 213조나 214조는 누구가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소유자예요. 그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야 돼요. 법률상 소유는 민법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로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법률 행위로서 목적물 물권 변동이라면 등기를 해야만 하는 거고 180조에 해당되면 등기 없이도 소유가 되는 거죠. 그 법률상 소유자인지 아니냐를 묻는 겁니다. 그런데 미등기, 아직 등기가 안 됐어요. 최초의 신축 당시에서는 187조에 따라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뒤에 양수인은 뭘 해야죠?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 변동이 효력이 됩니다. 즉 물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직 등기가 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맞는 질문이에요. 5번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이 되다. 방해 배제는 중요합니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214조의 방해 배제 청구권은 뭐다? 현재 되고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합니다. 구분할 게 뭐다? 방해 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214조는. 방해 원인을,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을 제거하는 거지 214조는 방해 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방해 결과 제거는 어떤 부분이다? 손해배상의 영역이다. 요거 정말 결과 제거는 214조의 영역이 아니다. 어디 영역이다? 손해배상 영역이다. 자, 다음.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